위클리 사건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인데요. 자, 첫 번째 제보 후 어떤 사건입니까? 그 탕후루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개인 업체에게 레시피 도용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박지훈 변호사님이 여기서 탕후루 다 드셔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개인 사장님들 레시피 도용으로 고소한 그런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제보 후 첫 번째 사건인데요. 제보자인 사장님을 직접 만났는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한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을 두고 한쪽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탕후루집과 한쪽에는 개인 사업자가 하는 탕후루집이 있는데요. 이 개인 사업자께서 저희 사건 반장의 유명 프랜차이즈 집에서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자기네 레시피를 훔쳤다며 고소를 당한 이 사장님은 자신이 직접 유튜브를 보고 수많은 실험 끝에 터득한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저 논문이랑 유튜브랑 얘기를 듣고서 이제 했던 거죠. 보시면 2년 전 거예요, 이게. 2년 전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걸 돌리면서 털어내는 방식을 이제 하거든요. 그 회장이 하는 얘기 중에서 코팅을 입힐 때 이렇게 꼬치에 껴서 돌려서 입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4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다 국자로 푸는 것밖에 없었대. 우리가 그래서 자기네들 걸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자로 푸기도 퍼요, 이 사람들은. 푸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아까 전처럼 돌리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뜨거웠던 게 실온에 나오는 순간 굳게 돼 있어요. 그럼 국자로 펴는 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돌리는 게 현명할까요? 그런 방법들을 자기네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억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지금 특허 냈잖아요. 그 특허도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분들은 보면 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특허 냈대. 그럼 여기가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실상 그 특허가 나와도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허허. 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긴 있네요. 몇 년 전에.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그 대형 프랜차이즈 측의 입장은 뭡니까? 반박. 그 프랜차이즈 입장은 2020년 이전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은 설탕 녹인 물을 국자로 이렇게 부어서 코팅을 하는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유튜브로 배웠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그 업체 측은 대단한 어떤 비법 방법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이 회전을 통해 코팅하는 방식 그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전이 손인지 손목인지 손가락인지 여튼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자세한 공개는 안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설탕물 끓이는 온도, 비율, 보관 방법 등 1년 6개월 동안 이 모든 걸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거라고 이제 프랜차이즈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허, 이거를 손목을 자,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 중에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탕후루 레시피 연구 개발이 1년 6개월이나 걸릴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어떤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겠죠. 과일의 설탕 코팅 이거를 글쎄요. 저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얼마나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이 탕후루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직접 만들어 보더라고요. 그 탕후루 만드는 영상 좀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럼요. 워낙 유행이었으니까요. 저도 봤습니다. 안 본 사람들 없을 것 같은데 앵커 어떠세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예, 본 적 없는데 다른 요리들에 비해서 단순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탕후루 레시피를 둘러싼 더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이 직접 올린 반박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시흥 105세에 있는 탕후루 그리고 수원 역점에 있는 점주 항땡땡 그 선육점의 후배 고땡땡 그리고 고땡땡은 시흥 105세에 있는 심땡땡하고 두 분은 가까운 친구 사이였고 고땡땡은 수원 역점에서 처음부터 같이 일하려고 했던 지인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대전점에 있는 우리 탕후루 가게에 방문을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닥터랑 가스레인지 테이블 냉동고에 있는 거 사진 한 장만 찍어줘라. 그래서 사진을 보내준 게 있죠, 그죠? 고땡땡 씨가 결국은 신하고 친구고, 그럼 고땡땡 씨는 항하고 둘이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측에서는 대전에 있는 지점에서 2년간 일을 했던 사람인 심 씨가 있고 그 친구인 고 씨가 수원 탕후루 사장님인 황 씨와 선후배 사이이며 황 씨와 고 씨는 지금 수원 탕후루집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고 씨가 대전점에서 배운 레시피가 유출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수원 탕후루 사장님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그 방법들, 그리고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 탕후루 만드는 방법들, 실타래 탕후루, 회전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훔쳐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훔쳐갔다는 근거도 내가 심 씨랑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거인 거잖아요. 아니, 제가 심 씨한테 돈을 주고서 가져왔다라든가, 아니면은 심 씨랑 저희 거가 방법이 정말 똑같아가지고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다라든가. 저는 그 친구 만드는 거 못 봤어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랑 그 친구랑 만드는 거 방법 자체가 다른데 그냥 단지 그 고향 동문이네? 그럼 얘는 고소할 수 있겠네? 프랜차이즈 업체 쪽에서는 야, 너하고 원래 좀 같은 고향이고 뭐 선후배고 하니까 이렇게 예전에 우리 가게에서 일했었고 그래서 니들이 훔쳐가지고 간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니들끼리 짬짬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사실 탕후루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레시피 있으면 좀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고나는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쵸. 레시피 보면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설마 직접 만들어 봤다는 거? 근데 그건 조금 실패할 것 같아서 제가 만들지는 않았고 그리고 저희 주변 동료들을 대상으로 탕후루 블라인드 실험을 한 건데 우리 자연 기자도 등장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영상 보시죠. 저희가 레시피 도용 관련해서 동료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실험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제보자, 그리고 제3의 가게에서 똑같은 과일 탕후루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보자 가게를 고소할 때 가장 강조했던 식감과 두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까지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새 업체 이름을 참가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채 ABC 업체로 표기했고 3가지 맛을 다 본 뒤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귤은 B가 더 단데 설탕은 A가 더 단 것 같아요. C가 제일 설탕 코팅이 두꺼워요. 맛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B 업체가 A랑 C보다 엄청 두꺼웠어요, 되게. 그래서 당이 진짜 한도 초과? 일단 A 아닌 B가 맛있는 것 같긴 한데 맛이랑 식감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다르네. 달라요. 달라. C 업체가 두꺼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탕후루 식감은 두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감도 저는 B 업체. 한 번 더 먹어봐도 될까요? 고민되는 거죠. 같은 꼬치에 있는 탕후루여도 평가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제가 또 혈당 고위험군까지 갔을 정도로 단 거를 좀 잘 먹기 때문에 맛 A로 가고요. A가 사실 귤도 제일 달았습니다. B, C에 비해서는. 제일 먼저 먹어서 그럴 수도 있으려나? 그건 모르겠고. 근데 과일의 그 맛에 따라서 제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신선하고 맛있는 단 과일을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단 과일을 사용했을 때는 탕후루를 어떻게 하든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또 기술도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중요 순위로 따지면 과일 맛, 두 번째가 기술. 맛은 비교가 안 되긴 해요. 솔직히 느껴지는 맛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좀 딱 확실히 씹었을 때 설탕 껍질의 느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B가 달라붙진 않고 되게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집에서 실패한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레시피보다는 그런 손목을 활용한 기술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실험을 마쳤습니다. 이 3가지 항목 모두 A 업체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총평을 들어보니 같은 꼬치를 먹어도 어떤 알을 먹냐에 따라서 또 이제 결과가 달라졌거든요. 결국 과일 개별의 맛과 그리고 이제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 그게 가장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 결론 자체는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와, 저거 먹을 때 나 왜 안 불렀어 너? 아, 선배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다음에 제가 직접 사드릴게요. 약속? 약속.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희용 기자 지금 그 패널을 직접 들고 나왔는데 아까 영상 속에 나왔던 그거죠? 네, 맞아요. 제가 이걸 직접 들고 나왔는데 우리 자연 기자는 현장에서 결과를 직접 들어서 제가 앵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어떤 업체 같으세요? 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왠지 B일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뭐랄까요? 그 수제 버거와 네. 그 왠지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의 맛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는 왠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탕후루가 조금 더 맛이나 식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봅니다. 일단은 제가 뭐 답변을 직접 여기서 공개는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실험에 직접 참가한 자연 기자 생각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잘 보시면 두께나 식감은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손기술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 거의 차이가 없다. 근데 맛에서만 다만 차이가 약간 있거든요. 근데 이 맛을 결정하는 건 제가 볼 땐 과일이었다.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맛있는 과일을 쓰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하.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제보 현장으로 나간 걸로도 모자라서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정말 색다르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고소를 당한 이 탕후루 사장님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지금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사실 사건 만장 이 본 방송이 나간 이후에 다른 탕후루 사장님들께 연락을 꽤 많이 받으셨대요. 그 비슷한 상황이 좀 많다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동종업계 분들한테는 연락을 좀 받았어요. 자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탕후루 있는 자리에 앞에 쪽에는 개인 탕후루집이 거의 웬만하면 못 들어가요. 웬만하면 아니라 못 들어가요. 만약에 개인 탕후루집이 있고 가 있다. 가 무조건 늦게 들어간 거예요. 대구 쪽에도 막 이렇게 연락 온 거 막 몇 개 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들어왔다. 진짜 어떡업체예요, 쟤네들. 진짜 욕심쟁이고 정말 아나무인한 애들이에요. 수원 사장님은 자신이 먼저 수원역에 자리를 잡은 뒤 바로 맞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온 거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탕후루 개인 사업자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측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수원역이 돈이 한 5억 들어갔어요. 매장 오픈하는 비용이. 근데 기자님 같으면 유튜브 보고 그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겠어요? 탕후루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가 들어온다는 걸 계속 가게를 구하고 있는 걸 부동산 소장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가 탕후루를 해라. 가맹점을 본사 대표한테 얘기해가지고 하게 해주게끔 만들었으니까 해줄 테니까 해라 하니까 그 친구들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라고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탕후루 가맹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님.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가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사장님 말씀은 계약 일자는 어쨌든 탕후루가 더 뒤지만 이미 그 사장님, 그 황 사장님은 탕후루가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 그렇죠. 알면서도 우리 거를 거절했다니까. 들어와도 상관없다. 야, 이거 양쪽 입장이 또 완전히 또 엇갈리네. 네, 프랜차이즈 주장은 먼저 입점 자리를 본인들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개인 업체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차피 이게 인지도 면에서 이렇게 경쟁이 안 될 테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맹점을 내주겠다라고 해라라고 했는데 이수원 사장님이 가맹점을 거절하고 개인 사업장을 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 프랜차이즈는 유튜브를 보고서 배운 사람이 어디서 나온 배짱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 본인들 가맹점 늘리는 게 좋을 테니까 할 거면 뭐 우리 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개인 업주 입장에서는 선심 쓰듯 들리기도 하고 너네 할 거면 탕후루 할 거면 우리 걸로 해라고 말하는 걸로 들리고 이런 입장이네요. 압박처럼 들리는 거죠.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녹화하면서 조금 든 생각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프랜차이즈 회장님과 좀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계속 저에게 강조를 한 거는 뭐 레시피 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사장님들의 그 개인업체 사장님들의 관계가 일단은 조금 수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자기들이 가맹점 내주겠다고 했는데 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개인업체를 뚝 차린 거는 뭐 당연히 그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자기들은 고소한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니 기업이 개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거를 수차례 강조를 하셨는데요. 프랜차이즈 업체와 그 개인 사장님이 남긴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앞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고소까지 들어와요. 제가 그럼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가뜩이나 지금 저기 들어와서 매출도 박살이 났어요. 근데 고소가 들어왔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뭐 그냥 죽으라고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중국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제 하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국집 차리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 중국집은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서양식으로 넘어가야 되고 동양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억지 부릴 걸 부려야지. 청문학에 이런 정황이 있어서 고소를 했는데 고양이라는 이유로 내가 지네들을 고소했다. 이게 정말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생무고한 사람을 기업에 뭔가 공권력으로 걔네들을 뭐 이렇게 뭐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의도의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경주들이 피해보고 매출이 반토막 나고 대출 받아가지고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 학원 보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정당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요, 정말요. 자, 법정으로 갈 뻔한 이 탕후루 사건, 대형 프랜차이즈 입장도 들어보고 개인 업체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흔히 스포츠에서 피지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영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덩치 차이가 나면은 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불법이네, 저건 합법이네, 이런 잘잘못 따지면서 이전 투구 하지 마시고요. 뭐랄까요, 이 상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첫 번째 제보 후 마무리하고요.